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사가 끝났습니다. 새로 이사 온 집에서 처음으로 방송하는데요.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문을 열어뒀는데 혹시 다른 집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창문을 닫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닫으니 조용하네요. 이제 정치 테마주가 꿈틀하고 있습니다. D-181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시장이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대단한 지식은 아니고요. 정치 테마주로 분석해 보신 분들은 보통 이제 그 시기가 있어요. 제가 정치 테마주 영상을 올렸는데 컴플레인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메일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지만 그냥 디데이를 챙기기 시작하면 시장의 수급이 꼬여요. 그래서 보통 언급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하시고 대북주가 이제 시동 직전인 것 같아요. 저는 대북주는 이제 폭락할 만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김정은이 내래 남한의 길을 가겠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럴 일은 지금으로서 만무하죠. 더군다나 세계 정치적인 그 형세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간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근데 뭐 주말에 골프를 웃으면서 쳤다는 거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린치에 몰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런 정치적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자기랑 각을 세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단추를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봄날이 오나라는 주제인데요. 저는 몇 주 전부터 바이오가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 정말 놀라웠어요. 결국에는 HLB가 거의 점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대단한데요. 이거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HLB에 대해서. 왜냐하면 임상 3상이 성공이라는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지금 HLB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모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였는데 이게 약간 카드 뒤집기 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사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잘했습니다. 예. 지금 뭐 정리는 한 70%, 60%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한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기청이란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언급한 종목 중 하한가가 3개 이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음, 저는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하한가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하한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하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투자를 하면서. 사실 왜냐하면 저는 포트가 나눠져 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대형주, 중형주,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많은 포트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으로 단타를 칩니다. 단타를 치고 그리고 좀 위험 종목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테마주, 그다음에 단기 급등락주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한가가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한가가 나왔다는 건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상패가 되느냐? 그런 종목은 제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상한가를 갖다 뉴프라이드 이런 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이랑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올려주는 종목이랑은 다릅니다. 그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오늘 뭐 하는 상반기 시장 안정 조치 대역 공개를 했는데 전혀 시장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하느니 9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뉴스거리를 주겠죠. 예, 오늘 장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어제 상승한 분에 비해선 많이 줄지 않았어요. 신용융자는 떨어졌습니다. 아주 좋네요. 이게 장이 좀 꼬꾸라지니까 신용융자가 좀 털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완전 개미 털기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이게 개미 털기라는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새집증후군이 있나?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무튼 코스피는 진짜 오늘 뭐 다 죽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냥 쭉 전략 후강으로 가버렸죠. 외국인도 팔았다라고 뜨지만 판 거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샀어요.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고요.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연기금이 뭘 사는지 같이 보자고요. 공매도 비중은 줄었습니다. 코스닥은 뭐 공매도 비중이 높은 걸 보면 상승을 억제하는 종목들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뭐 그렇게 언밸런싱하지 않습니다. 단 양매도였다는 거죠. 근데 상한가 4개가 나왔어요. 상한가 4개는 조금 이따 같이 보시죠. 당일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위주로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 오른 건 대형주가 오른 겁니다. 상승 하락 종목 수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지금 매동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계속 봐서. 왜냐하면 이번에 양매수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단기간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형주는. 대형주는 이렇게 정말 그림 좋게 그리다가 폭락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거. 한국전력은 결국 환율이랑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진짜 이게 대형주도 좋은 종목들은 잘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자 관심 종목을 보면. 보통 뭐, 포스코 어때요? 삼성전기 어때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기관은 삼성전기, 전자우, 레버리지를 샀고요. 아모레퍼시픽? 저건 또 봐야겠네요. 한국조선해양. 지금 조선주가, 좀 큰 조정을 줘야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아쉽네요. 이대로 쭉 출발해버리면 또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판 걸 보면 삼성전자 우,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그 단기적인 매동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팔고 사고 했는데 이게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물량 교환을 하고 약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 위에 걸었느냐 밑에 걸었느냐의 차이겠죠. 호가에서. 삼성화재 이마트가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화학 기관이 선물 인버스를 팔고요. 전자도 팔고 전자랑 외국인이랑 교환을 했네.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공매도의 주범은 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동양 네트워크스, 금융투자가 동양 네트워크스를 엄청 팔았죠. 결국에 하한가를 갔습니다. 하한가가 몇 번이 풀렸어요.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자, 당일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펠릭 스미스를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오늘은 HLB 말고는 거의 다 안 좋았습니다. 신라제는 하락 VI가 떴다는 메시지를 봤었는데 얼마큼 떨어진 거죠? 공교롭게도 제가 하방으로 슈팅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바로 떨어지네요.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좀 좋은 기운만 얘기해야겠습니다. 외국인 파트론, 안랩. 안랩이랑 써니전자가 좀 올랐는 것 같습니다. 안랩이 오른 건 못 봤는데 써니전자는 등수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고영, 파워로직스. 파워로직스는 한창 랠리했었는데 기간 조정을 보였죠. 다시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간 메디톡스, BH. BH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게 매동에 떴네. STI, NHN 사이버 결제, 원익 IPS. 외국인이 판 걸 보시면 메디톡스. 이게 흐름을 한번 보세요. HLB는 외국인이 결국엔 고점에서 팔았네요. 인베니아. 인베니아는 한창 또 상승하더니 또 꼬라박네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창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롱바디 운봉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많습니다. 뭐 이게 종목을 투자하다 보면 자기 종목밖에 안 보니까 약간 실감은 안 나겠지만 여러 종목을 보는 경험이 쌓이면 이런 종목은 흔합니다. 진짜 흔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하기 직전에 잡은 사람들한테 좋은 종목이지 고점에서 잡아서 롱바디 운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만 원에 삼성전자를 산 사람은 정말 좋은 종목이고요. 삼성전자는 5만 원에 산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별로 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이 종목이 좋냐 안 좋냐라고 여쭤보시는데 포지션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악재에 비해서 많이 안 떨어진 것 같아요. KMW는 5G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죠. 이제 제가 그린 라인대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조정을 보여야죠. 올랐으면 이제 갈 사람만 갑시다 하고 조정을 한번 해야 돼요. HLB 생명과학은 기관이 팔았네. 참 신기하죠. HLB는 외국인이 매수했고 HLB 생명과학은 기관이 매수했고 에스모는 오늘도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터진 것 같더라고요. 장중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HLB 리보세라닙 삼상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HLB 생명과학 똑같습니다. HLB 파워는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HLB랑 관리 종목이에요. 더군다나 같이 상한가 갔어요. 투심인 것 같아요. 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LB는 상승하는데 HLB 파워는 떨어지는 경우를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HLB는 결국에는 뭐 상한가를 가서 온갖 매물대를 다 뚫어버렸어요. 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점프를 시켰어요, 누군가가.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매물대 돌파 직전까지 좀 조정을 주면 그때는 좀 볼만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사든지 사시는 분들 마음인데 저는 안정적인 위치가 어디일까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사면 그만입니다. 그 위치가 안 오면 안 사면 돼요. 예. 안 사고 다른 걸 사면 되니까. 뉴프라이드는 칸나비스 추출 시설 인수 MOU 체결이란 뉴스가 떴습니다. 무슨 한 문장이 이렇게 어렵죠? 칸나비스는 대마입니다. 이거 온라인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죠. 칸나비스 막 채취하고 막 그랬잖아요. 대마입니다. MOU를 체결했대요. 근데 뉴스를 보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프라이드.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매단상을 갈 수 있는 꿈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대표 작전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기억 속에 강인한 그게 남아 있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오르면 아 이건 믿고 사는 거지 하고 바로 사버립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화천기계 이거 화천기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리얼미터. 예. 그냥 뭐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좋아지면 이게 오르고 나빠지면 이게 떨어지고 이겁니다. 시간에서 하락한 걸 보니까 고려산업부터 시작해서 한국프렌즈 이런 것들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홍종욱 테마주가 뭐야? 라고 지금 총을 겨눴는데 저요 라고 다 손들었어요 지금. 시간내를 보시면 이제 성문전자우가 아무 이유 없이 상승했습니다. GMR 머티리얼즈는 3자 배정 유상증자 50억, CB 150억 발행했답니다. 총 200억이에요. 누구는 이걸 발행한다고 상한가를 가고 누구는 이걸 발행한다고 하한가를 가고 정말 묘한 인연입니다. 보락 상한가 아무 이유 없고요. 대신정보통신 상한가 아무 이유 없지만 이거는 제가 예측하기론 유승민 그 국회의원이 새로운 단체를 발족하더라고요. 정치권 내에서. 그거에 대한 좀 바로미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백화점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백화점이라는 종목을 보면서 계속 얘가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전 신저가를 맨날 확인하거든요. 신저가에 매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출첵했습니다. 거의 뭐 개근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종목도 상승을 하는구나. 어디까지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매섭게 올라가네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대구백화점이라는 종목의 펀더멘탈은 저 몰라요. 그냥 진짜 계속 신저가를 찍고 있구나 이것만 보고 있었어요. 신기하죠. 참. 당일 공매도 비중 상위는 뭐 보면 YG 엔터테인먼트가 결국엔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좀 추격 매수에 들어온 애들이 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는 호텔신라, GKL, 아모레지는 거의 개근상이네요. 얘도 SOL도 그렇고 한원시스템도 그렇고요. 나무가가 오랜만에 보입니다. 롯데하이마트 이게 오늘 공매도 비중 상위는 의미가 없네요. 공매도 금액 상위를 보시면 하이닉스가 계속 평균치 이상의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둘은 성격이 같아요. 성격이 같은데 위치가 달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은 지속적인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공매도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많이 쳤지만 상환을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삼성전기는 다시 공매도가 시작됐네요.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호텔신라 HLB는 공매도가 일어날 타이밍이 없었죠. 예, HLB는 뭐 점상한가를 거의 갔는데 일어날 타이밍이 없지. SO일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미증시는 반등을 주고 있었어요. 선물에서 어떻게 됐을지 지금 제가 굉장히 이른 시간입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은 혼조세입니다. 혼조세라고 봐야죠. 예, 상승하다 떨어지고 있어요. 미증시는 반등하는데 코스피 야간 선물은 혼조세입니다. US 달러는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예,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 결국에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자 이렇게 따따따라따따라따따따라 이것도 휘었나? 아니네. 이거 완전 평행입니다. 휘어 보이시는 분들은 마음이 삐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그렸던 라인 아시죠?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추세상. 예. 선물은 무조건 추세입니다. WTI 오일은 이제 상승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려고 하나? 이렇게 되면 많이 물리는데 사람들이. IC와 MSCI는 반등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 외신입니다. 내부 고발자 위슬블로워 곧 증언한답니다. 트럼프가 내부 고발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비난을 접고. 근데 아담 시프 의장이 ABC에서 얘기했답니다. 곧 내부 고발자가 증언한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Chinese Party Hooping. 중국이 곧 장기간의 휴일에 들어갑니다. 그게 보면 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봤어요. 보시면 70주년입니다. 애니버서리. 공산당 파티, 사회주의자 파티. 테이크 오버 오브 파워. 권력 장악한 70년이라는 표현입니다. 뭐 그렇게 따뜻한 표현은 아니네요. 스탁이 오픈하이어.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end of the quarter, 그러니까 이제 4쿼터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거죠. 그 미 증시에서도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윈도우 드레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PB들,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돈을 굴리든 금융 투자에서 그다음에 좀 사람들이 펀드를 들어서 사모펀드에서 운용을 하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적을 업적 고가를 하는 거예요. 업적 고가. 업적 고가를 해야 되니까 약간 좀 포트를 리밸런싱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좀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돈을 투자한다. 4분기가 되면. 이게 결국 크리스마스 랠리를 가져온다. 약간 요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늘상 좀 4분기는 좋았어요. 나쁠 때도 있었고요. 예. 이건 통계입니다. 유럽에 봄이 온다. 레이버 마켓이 놀라서 뭐야 이게. 유로존이 september에 떨어졌는데 빅 드랍, 디클라인. 그러니까 뭐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거네요. 시즈널리 어저스티드 잡리스 레이트. 실업 지수가 약간 좀 적응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게런트 존슨, 프레셔드 스톨링. 존슨이 이게 뭔 소리야? 미국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거의 13만 달러를 받았네요. 그리고 섹슈얼 어설트, 성희롱까지 했네. 투 피멜, 두 명의 저널리스트, 여성 저널리스트를 성희롱했다. 아이고 참 똑같네요. 뭐 트럼프나 뭐 존슨이나 공격당하는 건 매한가지네. 내신입니다. 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도주 우려 없죠. 예, 없죠. 아무튼 지금 정치 테마주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예, 결국에는 홍정욱 관련 테마주가 떨어지지만 그거에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치 테마주 움직이네 하고 다들 인지를 한 거죠. 인지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삼성 5G 장비 일본에 2조 원 공급. 한일 갈등 속에 계약 성사. 5G 장비를 일본에 이제 공급을 했다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안심 전환 대출 아닌 희망 고문 대출. 이게 안심 전환 대출이 아닌 희망 고문 대출이라 최대 36만 명이 탈락한답니다. 삼성전자가 꼽은 블록체인 산업 성공 요인 4가지. 여러분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가상화폐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야생 멧돼지가 ASF 옮기면 통제 불가, 정부 선제 조치 필요. 제가 보면 이제 이 돼지 열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진정되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로 그럼 비무장지대 관련주가 좀 움직이겠죠. 자연과 환경 이런 것들요. 파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뭐지? 종목 이름 뭐였죠? 까먹었다. 유승민 전면에 바른미래 비당권파 비상행동 출범. 이게 대신정보통신의 상승을 이끌어 왔을 것 같아요. 정부 집값 상승세 예의주시. 분양가 상한제 시행 빨라지나.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매매 종목은 좀 많습니다. 이제 마니커를 좀 들어갔어요. 투비소프트를 조금 더 들어갔고요. EM코리아는 약간 더 샀습니다. 파맵시는 신규 매수를 했어요. 이게 그 공시가 뜨고 상승했다가 약간 조정을 보일 때 들어갔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산 비중만큼 한 번 더 샀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려고요. 이거는 저는 하한가가 오면 뭐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겠구나. 만약 이 종목이 상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다고 하는 종목입니다. 관심 있다고 하는 종목이에요. 사실 때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진짜. 그 다음에 왜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아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번 차트를 보시죠. 자,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팔아서 떨어뜨리고 기관도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샀어요. 큰 주체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투신도 좀 샀군요. 투신은 어떻게 샀지 그럼? 투신은 마지막에 조금 샀네요. 조금씩 사다가 일단 연기금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장을 떠받친.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계속 뭐 안 좋았네요. 예, 지금 보면 지수는 떨어졌다가 약간 반등해줬어요. 그 반등의 주인공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약간 좀 샀네요. 개인이 계속 샀는데요. 결국에는 신용 그 융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입니다. 안심이고. 자, 코스피. 지금 보면 코스피는 대형주랑 중형주가 올랐고 소형주가 떨어졌죠. 코스닥은 대형주가 조금 그냥 선방해주고 소형주가 폭삭 망했습니다. 약간 요런 흐름이었어요. 코스피는 이제 연기금이 들어왔고, 그닥 매동은 아직 좋진 않아요. 코스닥은 계속 좋지 않습니다. 예. 계속 좋지 않아요, 여기는. 거의 뭐 빨간색이 거의 없죠. 이 화면에 파란색이 많다는 건 개인만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예, 외국인은 아까 봤으니까 예, 보시면 볼만한 게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이까지 못 올라가네. 지금 추세가 약간 약해졌어요. 추세가 약해졌더라. 음, 그래도 좀 지켜보시죠. 예,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떨어져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추세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NC소프트. NC소프트. 얘도 계속 신고가권이네. 이거 참 접근을 못하겠다. 갓길에 들어와 있죠, 갓길에. 갓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경찰이 와서 야, 들어가세요, 띠띠, 들어가세요 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연기금은 결국에는 예, 파는 걸 샀네. LG전자를 드디어 회복시켜주네. 근데 여기는 안 그랬구나. 예. 여기까지 오면 좀 조심해야겠죠. 예.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조심해야겠죠. 현대 오토에보다 오랜만에 보이네요. 얘도 하락이 언제 끝날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하면 하락세는 끝났네. 이렇게 딱 맞긴 하네.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되게 약하네. 하락이 끝내고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이까지 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죠. 예. 여기서 이렇게 약간 저점을 높이고 약간 요렇게 추세가 요렇게 형성될 수 있어요. 얘도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니라서. 휠라코리아 어떻게 됐지? 휠라코리아는 뭐 아직은 예, 추세 안에 있네요. 코스닥은 외국인. 파워로직스? 예, 파워로직스도 지금 약간 갓길에 있어가지고 오버슈팅을 너무 크게 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여기서는 좀 모르겠어요. 추세를 다시 그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중요하겠죠. 예, 여기 뚫었네. 중요한 위치 뚫었네요. 예. 이건 뭐 한동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모릅니다. 장이 꼬꾸라지면 여지 없어요. 유닛 테스트는 뚫었구나 결국엔. 이거 제가 말씀드린 라인까지 온 것 같은데 맞죠? 뚫고 안착. 결국엔 이렇게 됩니다. 예, 추세를 따라가는 건 그래. 36물산이었다 이거 파주에 땅 가지고 있는 애들 36물산이었다. 이거 내일 좀 랠리 하겠네요. 예. 지금 딱 반등 줄 타이밍에 왔었네. 보기 좋게 그때 떴네요. 어, 사모펀드 얘들은 뭘 팔고 있는 거야 대체? 헬릭스 미스를 팔았네. 야, 헬릭스 미스가 진짜 어떡하냐. 결국엔 하락 추세까지 돌아왔네. 이게 뭐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왔어요. 참 기가 찬다 진짜.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HP 테크놀로지는 진짜 못 오르네. 못 오르네 진짜. 얘는 진짜 답답한 종목이긴 한데요. 항상 이랬어요. 이게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속 터지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보면. 진짜 이때 속 터졌거든요. 저 여기 매매할 때. 속 터졌는데 쑥 올라가요, 이렇게. 약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일희일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약손해권이에요. 약손해권. 거의 본전권입니다. BH를 좀 샀구나. BH 이거 제가 예전에 그렸었는데 어떻게 그렸더라? 이게 제가 이렇게 그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더 볼 건 없죠. 예 그러면 업종을 보시면 예 지금 현재는 제가 그렸던 라인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상 없고요. 예 반등 줄랑해서 반등 좋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뭐 그닥 불안하지 않네요. 자 코스닥은 반등 줄 타이밍에서 좋습니다. 자 요게 제가 약간 좀 수정할게요. 요 표시해야지. 수정하면 표시해야 됩니다. 09월 30일 약간 늘어지게 수정. 추세는 맞았음. 이래야지 예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 푹 들어온 놈 아니네 라는 생각하겠죠.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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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아이 툴이 누가 만들었는지 고놈 참. 예, 이렇게 제약은 어떻게 됐지? 제약은 아직 정신 못 차리네요. 예 근데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이거는. 제약 한번 랠리하면 무섭습니다. 뭐 예전에 보시면 알겠죠. 예. 이건 뭐 예, 찌그러져서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떨어져서 뭐 올라온 척 하다가 쭉 올라가요. 해외 지수,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올라가죠. 이제 올라갈 때 됐어. 왜 이렇게 갓길에 많이 머물러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악재도 없는데 우주 최강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여기서 반등. 아이시아는 아이시아는 이렇게 반등.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딱히 추세가 바뀌지 않은 건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상해 종합지수 어떻게 됐지? 야 이거 완전 오늘도 하락했어? 이거는 예, 추세가 완전 어긋났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러면? 잠깐만요. 이쪽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고, 이게 여기니까. 근데 여기를 깨버렸더라. 이거를 믿고 있었는데 깨졌네요.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 거고. 약간 요렇게 복구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되면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자, 이제 종목을 보시죠. 마니커. 마니컬 들어갔어요. 지금 수익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니컬을 여기서부터 들어갔어요. 공교롭게도 저까지 샀네요, 제가 오늘. 네, 진짜. 그리고 이렇게 사고 끝났습니다. 시간이었어. 어떻게 끝났지? 또 이제 단위가가 풀렸어요.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마니커, 투비소프트. 투비소프트는 지금 계속 제가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손해권에서 보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가 상당히 질질 끌리네요. 이렇게 하다가 전저점을 깨버리면 곤란합니다. 전저점을 깨면 비중 반틈 줄일 겁니다. 당연히. EM코리아. 얘도 지금 애간장을 태우죠. 예,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예, 약간 좀 하락세가 머뭇머뭇하는 걸 보고 들어갔습니다. EM코리아는 계속 오버행 이슈로 악재가 뜰라나. 요즘 장이 너무 다이나믹합니다. 파맵신은 지금 약간 본전권인데요. 예. 오늘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파맵신이. 예. 임상시장 뉴스가 떴어요. 지분율 변동. KB증권이 더 샀고 투자 판단 이거에 미국 임상 개시했대요. 아무튼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주가 스프레드를 봤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들어갔고요. 1차 매수 삼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담지는 않았고요. 문제의 동양 네트워크입니다. 예. 제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중을 샀는 것보다 조금 더 태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매입 단가는 990원까지 와 있습니다. 중간에 좀 단타를 쳤고요. 단타를 치면서 약간 롤링을 했어요. 보시면 예, 이렇게 너무 바퀴벌레 같다. 예. 여기서 좀 이렇게 샀는 거를 반등 줄 때 매도하고 샀는 걸 반등 줄 때 매도하고 하면서 약간 그 제 단가를 낮춰갔어요. 동양 네트워크스는 제가 주담이랑 오늘 2번 전화했습니다. 이거 아직 답변 안 했네. 이거 시장 변동 관련 조회 공시 뚜렷한 이유 없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제가 주담이랑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외부의 이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주담이랑 좀 전화를 해봤거든요. 뭐 주담을 확실히 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지금 현재로서 크리티컬한 그런 리스크 있는 그 위기는 없대요. 회사에 없는데 자기들도 지금 뭐 열심히 파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알겠다라고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하락을 하면 좀 더 지켜볼 거고요. 지켜보다가 뭐 이거는 익절로 나오겠습니다. 당연히. 네,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상패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감자라든가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고요. 이사를 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가 아프고 생각보다 빨리 찍어서 올리는 이게 좀 약간 어색하네요. 제가 휴가라서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집에 있으면 당연히 영상을 찍어 올릴 거고요. 만약에 집에 없는 다른 일정이 생기면 부득이하게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다이나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궁금하고요. 지금 대주 열병부터 시작해서 대북주, 그다음 정치 테마주 이제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런 테마주가 성행하는 장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장은 끌어올라 갑니다. 돈이 몰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 꺼지는 것도 정말 빠르게 꺼지겠죠?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